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타의 권준호입니다. 저희가 기술사 기초이론이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교육과정에서 회로이론, 전기기기, 자기학, 전력공학 이 4과목에 대한 기초이론 강의를 드릴 거고요. 이 4과목의 기초이론 강의 중에서도 기술사 공부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사 공부와 연관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이론 강의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과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의 방향, 필요한 부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술사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도 서너 가지씩 질문하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본인이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싶은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내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가 5년, 10년,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이 너무 약하니까 다시 기사 시험 때 봤던 그런 기본 교재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전공 과목들을 다시 꺼내서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타 아카데미에서 수강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앞서서 강의를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경력이 짧으신 분들, 기이신 분들, 또 종사하는 분야가 뭐 설계도 있으실 것이고, 감리 분야도 있으실 것이고, 시공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고, 제조업체도 있고, 전기와 관련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건데, 자, 이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아니면 뭐 대학에서 전기공학이라는 걸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고등학교 때 공업고등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접했을 거란 말이죠. 접했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때 공부했던 이론들, 공식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나 나실까요? 아마 기술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경력이 뭐 한 10년 정도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다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약간은 비정상이다. 뭐 천재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천재 한계를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써먹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이론들이 왜 지금은 기억에 나지 않을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죠. 써먹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술사 시험은요.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자격입니다.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기술사 시험에서 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이론들은요.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써먹지 못하는 이론들, 활용되지 않는 이론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사 자격증을 공부했을 때에 외웠던 그런 이론들과 공식들은요. 거의 활용 가치가 없다. 자, 그럼 기술사를 준비하시면서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활용 가치가 없는 내용을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방향을 잘못 잡고 기술사 공부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기초 이론에 대해서요. 기사 공부 때 했던 그런 개념을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기술사 공부에 필요한 내용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사를 준비하시는데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기술사 자격에 응시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으면 그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기능사를 갖고 있으면 8년인가 몇 년인 거고 산업기사를 갖고 있으면 6년이고 그 다음에 기사를 갖고 있으면 뭐 4년인가 이렇게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사 자격증을 합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공식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는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공부했을 때의 그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어떤 공식을 외워야지, 뭐 수백 개 공식을 외워야지, 이게 어떻게 쓰이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요. 그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면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거와 관계없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제 대학생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그 회로 이론에 대해서 혹은 전기 기기에 대해서 그 원리를 알고 싶으셔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분들도요,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시면 뭔가 실무적인 부분 아니면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기사 자격증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사 자격증은요, 100분 동안 100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문제들이 1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 1분 안에 풀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그 계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산 문제에 적용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식에 계산 조건에 주어진 수치들만 딱딱딱 집어넣어서 계산기 딱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지선다형이죠. 자, 이런 형태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뭐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해라는 것이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 혹은 전력 계통 아니면 뭐 전력 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키르호프에 대한 그런 단순 이론, 그거가 증명되는 그 과정에 대한 단순 이해, 그 이론에 대한 단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지, 그 키르호프의 법칙이 어디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 영상을 들으시다 보면 기사 공부를 하시기 전 단계, 그러니까 기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이 공식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고, 어떠한 내용은 우리가 실무에서 별로 쓰이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기사 공부를 준비하실 때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다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기업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활용되는 공식은 몇 가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활용되는 공식은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공식이지만, 활용되지 않는 공식은 기사 공부를 할 때까지만 알고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도 필요가 없고요, 현장에도 필요가 없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같이 암기를 해서 외우시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내가 가져가야 될 것들은 깊이 있게 하는 거고, 필요 없는 것들은 공식만 단순하게 암기해서 나중에 합격하시면 잊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다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뭐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강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대학생 분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수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자격증 다 필요 없다. 기사도 필요 없고 기술사도 필요 없고 기능장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이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 설비에 적용이 됐고,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이 됐구나. 해결 방안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도 어느 정도 찾으실 수가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기술사 강의에 맞춰져 있지만, 이 기술사 강의라는 것이 결국은 현장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들으셔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초 이론과 관련돼서 4가지 교과목에 대한 강의가 쭉 업로드가 될 거고요. 뭐 이거 말고도 현재 영상 칼럼이라고 해서 기술사를 공부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10분에서 한 15분, 좀 길게는 한 20분 정도의 내용으로 영상 칼럼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거 이외에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계와 관련된 거, 뭐 설계 기법, 뭐 조명이라든지, 뭐 고장 계산이라든지, 변압기 용량 산정이라든지, 전동 용량 산정이라든지, 뭐 접지 시스템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뭐 필해 설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활용되는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고가의 프로그램들인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접하시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격 취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래의 진로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기의 기초이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왜 기초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가, 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와 관련된 그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트로 부분을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기 기기에 대한 강의를 드릴 건데요. 뭐 영상에 나와 있는 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시고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수강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다 또 상세한 그 자료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재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강의를 드리고 본인 스스로가 보다 더 좀 깊이 있는 내용, 이거는 뭐 기술사 과정하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추가적인 자료를 보실 수 있게끔 제가 교재를 좀 선정했어요. 이게 동일출판사에서 나온 전기기기라는 책인데 요 강의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좀 설명이 어렵다든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른 자료들을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영상 자료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뼈대는 요 교재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넣을 건 넣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영상에서는 좀 삭제를 그 내용 삭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는 뭐 동일출판사에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교재의 그 목차를 보면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류기, 그 다음에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그 다음에 특수 유도기 등, 그 다음에 뭐 정류자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사 자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6개의 장을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고르게. 거의 비슷한 뭐 20%, 10%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거의 고르게 나와 있는데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고르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이냐, 현장에서 사용되는 설비냐, 아니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일부 직류기부터 먼저 강의를 드릴 건데, 직류기는요, 실질적으로 전력계통, 전력 시스템상에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계통이라는 거, 전력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 때 한 150년 전에 교류계통으로 시작이 돼서 모든 계통이 교류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류계통에다 어떤 직류 설비를 넣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모든 설비들이 교류계통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직류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우리가 활용되지 않고 있고요. 일부 뭐 써먹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류기를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이 기본적인 사항들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기 설비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그 정도까지만 가시고 그 다음에 기술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관련도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 많이 나왔는가, 또 어떠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는 게 좋고요. 아예 나오지 않는 분야는 기본적인 개념도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직류기기는요, 공부 안 하셔도 기술사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가 그냥 벙 뛰게 되면 뭔가 이빨이 빠진 듯한 어떠한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직류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기기는요, 크게 두 가지의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로 되어 있어요. 발전기와 전동기. 그 밑에 보시면 유도기도 비슷한데, 유도기도 발전기와 전동기로 되어 있어요. 자, 동기기에서는요,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발전기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냐? 계통에 있는 발전기들은 99.99%가 동기 발전기예요. 유도 발전기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그 동기기에 보시면 수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해석들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제가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어떠한 부분까지만 보시고 동기 발전기와 관련된 전기적인 특성들을 어떠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기에 발전기 말고 전동기가 있죠. 동기 전동기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유도 전동기의 특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동기 발전기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가격이 비싼 이 설비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시고, 동기 전동기는 우리가 어떤 계통을 해석할 때 이 동기 전동기가 동기 조상기로 우리가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한 개념에서 그런 기본적인 특성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1부, 2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 4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3가지 날려버리고 한 가지 파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부가 나오는데 이 변압기. 이 변압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교과
이 과정 중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인데 1부, 2부, 4부, 5부를 합친 것보다 이 변압기 한 개 파트가 더 중요해요. 문제도 여기서 이 5가지를 합친 것보다 이 변압기 한 파트에서 나온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변압기는요, 사람 몸으로 따지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변압기를 통해서 모든 전력이 다 공급이 됩니다. 압력도 조절이 되고요. 그래서 변압기는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4부 유도기가 나와 있죠. 유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와 뭐가 있는 거죠?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다. 자, 그런데 유도기에서는 발전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유도 발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유도 전동기에 대한 특성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동력 설비의 거의 90% 이상이, 99%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90% 이상이 유도 전동기로 돼 있어요. 그만큼 유도 전동기가 특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응용되는 부분, 이러한 것까지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유도 발전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계통에 있는 발전기들이 전부 다 동기 발전기이기 때문에 유도 발전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도 발전기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쓰이느냐?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타워 위에다가 발전기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중량이 큰 것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도 작으면서 가벼워져야 되다 보니까 이 구조가 간단한 어떤 설비가 필요해요. 동기 발전기는 유도 발전기에 비해서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도 커지고 무게도 늘어나니까 이 타워를 시공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유도 발전기를 쓰게 되는데 이 유도 발전기는 계통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전력공학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그런 풍력 발전기들은요, 대용량화가 되면서 그 안에 동기 발전기들이 들어갈 거예요. 바뀌어가는 추세. 그러니까 유도 발전기는 기본적인 성질만 아시든지 아니면 기술사를 공부하시는데 유도 발전기에 대한 특성을 모르셔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어렵다라고 버리셔도 되고요. 버리는데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기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이 유도기 파트를 봤을 때 유도 전동기에 대한 그 비중을 한 95% 정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 발전기에 대해서는 5% 혹은 그 5% 미만으로 시간을 투자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제5부의 특수 유도기 및 소형 교류 전동기,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기술사 공부하는 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작은 전동기 같은 경우에 그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제품을 우리가 사다가 설계나 감리할 때 그냥 적용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특성은 어떤 데이터만 보지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강의에서도 제가 이 부분 안 할 겁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부에선 전력전자 소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전자공학이나 아니면 정보통신 계열처럼 뭐라 그럴까요? 약전 쪽에 이런 설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대용량 어떤 그 사이리스터라든지 고전압 대전류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리스터라든지 뭐 IGBT라든지 이런 그 전력전자 쪽에서 쓰는 그런 그 설비 그런 소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 필요한 내용. 이 내용이 100이라고 하면 한 5에서 10%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기초 과정 중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고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사 공부할 때 하고는요, 공부하는 방식, 또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앞으로 공부하시는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짚어드린 내용 정도까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암기하실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 단계에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이타 아카데미를 통해서 뭐 좋은 영상들 또 좋은 내용들 많이 가져가시고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